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섣달 초하룻날 법회에서 보살님들에게 섣달은 왜 섣달이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물었더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연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한 해 한 해가 가는 게 섭죠. 왜? 허무하기도 하고 1년을 다 보낸 것 마지막 달이 돼서 슬퍼서 섣달이다 큰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옛날에 같이 3월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이 쓸쓸히 혼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도 옛날에 활동할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오신 분인데 마지막 가실 때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집에서 혼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고독사라 그러죠. 우리 사회는 앞으로 고독사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그죠? 대가족 제도가 하나의 미풍양속이거든요.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대가족 제도를 부러워하고 연구 대상으로 여겼던 시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살아가요. 핵가족 시대인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서구 문화권보다도 우리가 더 핵가족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서 독립해서 살려고 그래요. 지 혼자 살려고. 그게 핵가족 제도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독신주의 주장하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한 젊은이들도 자식 기르려 그러면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 부부끼리 즐기면서 한평생 살아가자. 자식을 안 놓는답니다. 우리들 클 적에는 폴란드가 세계에서 출생률이 제일 낮다 했다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률이 적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노령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노령화 시대 되는데 불과 20-30년도 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우리는 노령화 시대, 아니 초노령화 시대도 접어들었죠.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는 초고령화된 시대에는 고독사가 국가적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고 자식들로부터는 버림받는 세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어서 노인들을 위하는 복지기관, 우리가 노인 유치원이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노인 유치원에 갈 것 같으면 남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잔대요. 또 여자 어르신들은 335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여자 노인들은 주로 치매 걸린 분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못 되는 것 같다 그래요. 요양은 있죠. 요양원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요양병원은 주로 가는 것 같다. 제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요양병원에 갔는데 마지막은 비유관을 설치해서 그 칸으로 음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러면서 비유관을 설치하겠다. 보호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래 통보를 하더래. 그래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비유관 산소호흡은 안 하겠다. 거절했더만은 병원에 사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모시고 나가. 의사 윤리 강령에는 의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시고 나와라. 이렇게. 그리고 모시고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를 모시고 나와서 할 수 없이 코에 관을 꽂는 걸 승낙했는데 그거 꽂고 났어요. 뭐 일주일도 안 됐어. 돌아가시는. 그런데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유치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옛날에 고려시대에 고려장 하는 식으로 누구라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아찔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은 가는 길도 안 편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것 같으면요. 요즘 우리는 장례 문화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근데 돈은 다 들거려요. 돈은 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은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는 49제를 하죠. 그죠? 우리들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3년상을 냈어요. 집에서.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고 산업 사회에 살고 있죠. 초산업 사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3년상을 낼 수 없어요. 그래 중간에는 3년상을 못 내는 사람들이 49제를 절에서 올렸어요. 근데 절에서 49제만 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49제를 한답니다. 49제를 했는데 요즘 49제 하는 자식들도 없어요. 막지막제만 하자고 하는 자식들도 있고 또 3제만 하자 하는 자식도 있고 막제를 해주든지 3제를 해주든지 그런 자식들도 효자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요즘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3일장을 하죠. 한때 부산서는 4일장, 5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일 만에 장례식을 마치기도 했고 5일 만에 장례식을 마치기도 했어요. 3일 만에 하였는데 1일간 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5일간 모시고 있을 것 같으면은 효자입니까? 남들보다 하루 이틀 됐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화장장 효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4일장 5일장 하는 걸 하루 더 모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못 구해서 대기를 하루 하고 이틀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가 돼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일 사망률이 850명에서 100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례식 절차가 화장하는 율이 한 60% 좀 넘는데 한 70% 가까이 되는데 화장장을 못 구해서 장례식을 하루 이틀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더욱 이건 외국 사례인데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고령화된 나라거든요.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요즘 재미있는 직종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시신 호텔이다 그래요. 시신 호텔. 화장장을 못 구해서 죽은 시신들을 모셔놓는 호텔이 있다 그래요. 호텔이. 그래서 일본 도쿄 동경에 사람이 하루에 한 300명쯤 죽는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에는 화장장이 26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수로 치료내도 다 화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열흘도 모실 수 있고 한 달도 모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직종이 시신 호텔이 유행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시신 호텔을 안 같으면은 그 주위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지. 어렵기도 어려요. 그죠? 그 죽고 나서 가는 길도 그만큼 힘들어요. 그죠? 그럼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 준비를 하는 거요. 근데 사람들은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버림이 안 되는 거요.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은 70이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안 됐나 싶은데 정작 제가 70이 되고 보니까 젊은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늙었다고 보잖아요. 그죠?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을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육신을 버리고 갈 준비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저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를 합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게 맞다 싶어지만은 법당에서 기도를 못할 것 같으면은 제 방에 가서도 기도를 해요. 그게 수행자의 삶이고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이 많대요. 연구 대상으로 기증을 한대요. 왜 기증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독거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묘지가 있어도 유골을 모시놓은 낙골당이 있어도 묘지를 관리해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낙골당을 찾아올 일가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이 몸뚱이를 이용해서 연구 대상으로 마지막을 연구 대상으로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 기증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일본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은 불교 국가거든요. 일본의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부처님 마음으로 내 육신을 연구 대상으로 보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육신을 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본하고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분들은 너무 대책이 잘 안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연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가난해서 스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걸 뭘 갖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길을 가다 볼 것 같으면 중도 보고 수도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 삶을 안 되는 것을 고쳐가면서 인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미덕입니다. 다가오는
금년 새해는 병오년이라 그러죠.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병오상들은 떠요. 병오년은 뜨는 그런 해월입니다. 뜨는 해월에는 괜히 마음이 들뜰 수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을 차분하게 깔아앉히는 마음이, 자세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뜨면서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도 수행자다운 삶으로 금년 한 해 잘 보내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